슬기로운 생활백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는 일요일이죠.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고 해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 좀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죠.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년 됐는데 만들어진 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공적 업무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는데 그 자녀가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라든지, 부동산 개발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가 특정 지역이 개발될 거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렇듯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은 보장하고 부정한 사적 이익은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는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5가지의 의무와 금지되고 제한되는 5가지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직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이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의무 규정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 관련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저희 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동산 보유와 매수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등을 신고하거나 불공정하게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이를 법으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10가지를 일단 규정을 해놨다는 건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 거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을 맞이한다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그간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적발과 처벌에 초점을 둔 법은 아니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아무래도 스스로도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돼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이 법을 많이 인지할수록 부패 예방 효과가 크게 발휘될 거란 측면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힘써 왔는데요.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 시행 2년 동안 기관들의 법 인식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이것이 법 준수 노력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는 부패 예방과 청렴에 기여하는 변화가 클 거다라고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뭐 어떤 것들 질문들을 하세요? 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의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별로 신고와 회피를 해야 하는지 그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그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거나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일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해야 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데 본인의 배우자가 지원자인 경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시작 직전에 재직했던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본인은 그 업무에서 빠지게 되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빠지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직무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장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직무 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해당 공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나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조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직자인 나 스스로 할 거는 일단은 이해충돌에 좀 사유가 된다. 그럼 일단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되고 공직자분들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의할 것도 많으시겠고 또 질문도 많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공직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사례로 공공기관은 그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의 가족 또는 그 해당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계약 업무 담당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책자 제작을 맡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공립학교에서 교장의 자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어린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물품 등을 본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직자가 병원 진료나 여행 등의 그런 개인 용무를 위해서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법에 어떤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행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부당하게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일요일로 이제 시행된 지 2년을 맞아서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윤지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